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수익률 분석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예제들에서 봤듯이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법을 썼을 때 여러 개의 실근이 나오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게 외부 수익률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이 외부 수익률이잖아. 외부 수익률법. 이 이름은 사실 투자 대안의 외부적인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의미에서 붙어졌을 뿐이고,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내부 수익률법이랑 똑같이 어떤 투자 대안의 이제 수익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수익률법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투자로부터 이제 회수되는 자금들, 그러니까 현금 흐름 개요상에서 양의 방향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들. 그거는 우리가 그 투자 내부적인 거 말고 투자의 외부에 있는 어떤 투자 풀에 재투자가 돼가지고 적어도 MARR만큼의 재투자 수익률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 어떤 이제 현금 투자 대안에 현금 흐름 개요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있고 투자를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수익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근데 중간에 투자를 뭐 더 할 수도 있죠. 투자 대안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죠. 처음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투자를 더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또 막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서 회수되는 자금이라는 거 양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런 양의 현금 흐름들은 얘네들이 어떤 외부의 어떤 MARR만큼의 최소한 MARR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외부 투자풀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쭉 계획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은 이 안에서 뭐 어떻게 굴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은행에다가 이 투자 대안 외부에 있는 은행에다가 막 저금을 함으로써 최소한 MARR만큼은 우리한테 더 벌어다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부 수익률법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은 MARR만큼의 수익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현금 흐름들이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내부 수익률을 다시 살펴보면은 내부 수익률은 사실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MARR 같은 외부의 투자 수익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그냥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그런 내부에서 구해지는 수익률 I로 얘네들은 또 재투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때 MARR의 수익률로 재투자되는 수익들의 미래 가치와 어떤 수익률 I로 이자가 붙은 비용들의 미래 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I를 주어진 투자 대안의 수익률 I 스타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부에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 투자 대안의 어떤 수익률 그런 I들 요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투자 대안의 수익률 구할 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투자 대안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익률 I가 우리가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미래 시점, 이 단위금액 미래 가치로서 그 미래 가치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아이를 찾는다는 거는 사실 얘네를 다 미래로 보내고 얘네를 다 이 미래로 보냈을 때
근데 미래로 보낼 때 적용되는 그 돈의 시간가치 i가 다 똑같이 얘네들도 다 i를 적용해서 미래로 보내고 얘네들도 다 i를 적용해서 미래로 보냈을 때 그 f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i를 찾는 거였다면은 이 외부 수익률법에서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미지수 i를 적용을 하고 이 수익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투자풀의 수익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MARR을 적용을 해가지고 MARR을 적용해서 미래로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자금의 미래 가치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i를 찾는 것이다. 그게 이제 외부 수익률법의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방금 얘기한 그 개념을 이렇게 좀 논리를 하나의 수식으로 쓰면은 이제 i스타를 찾는데 i스타는 어떤 거냐면 such that 이 0부터 n까지 이 비용들의 미래 가치랑 이 수익들의 미래 가치인데 이 CT라고 하는 게 이제 비용이고 RT라는 게 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비뉴라서 R이라고 한 거고 얘는 코스트라서 비용이라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수익들의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 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이제 MARR. 근데 MARR 대신에 이제 어떤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R이라고 놓고 이 T승한 걸 다 더해준 거. 근데 이제 R에다가는 통상적으로 MARR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i를 찾으면은 그게 외부 수익률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법으로 좀 써놨는데 CT는 이 미니멈 0과 AT 중에 작은 거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고 RT는 0과 AT 중에 큰 거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별거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용, 수익, 비용, 수익, 수익,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각각의 각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A0, A1, A2, A3, A4, A5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A 뭐 T라는 놈은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0보다 작고 요 위에 있는 애들은 다 0보다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C 제로 그런 경우에 저 C 제로 CT, RT 저 표기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CT, RT라고 쓰면은 CT 그러니까 요 0시점에는 이제 C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뭐 T는 0일 때, T는 1일 때, T는 2일 때, T는 3일 때, T는 4일 때, T는 5일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C 제로가 들어가는 거잖아. C 제로는 C 제로, R 제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A 제로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C 제로를 내가 만약 구한다고 하면은 미니멈 0, A 제로에 절대값 붙인 건데 A 제로가 지금
A0가 이게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0이랑 0보다 작은 거 중에 더 작은 거는 0보다 작은 거 이거야. 그러면은 그 요거는 이제 A0에 절대값 붙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0가 만약에 마이너스 500이야 이런 식이면은 미니멈 0, 마이너스 500이면은 요 안에 거 자체가 마이너스 500이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500이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5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0시점에서의 이제 레비뉴 0시점에서의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R0는 맥스 0, A0 절대값이니까 근데 이 맥스 0, A0 여기서 A0가 지금 음수니까 A0 이게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은 애랑 0 중에 큰 놈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야. 0에다 절대값 씌우면 그냥 0이죠. 그냥 0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방향이 만약에 음의 방향이면은 그 시점에서는 이제 수익은 0이 되고 비용은 그 현금 흐름의 이제 크기만큼 음의 방향으로 500이지만 그냥 500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요 일시점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C1이랑 R1을 계산을 해보면은 C1은 이제 요거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미니멈 0이랑 A1 중에 이제 작은 거 이건데 A1이 지금 여기는 0보다 크잖아요. 얘랑 얘 중에 작은 애는 0이야.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절대값 0은 0인 거고 R1을 구해보면 맥스 0, A1인데 이거는 A1이 지금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니까 0이랑 0보다 큰 애 중에 더 큰 놈은 이제 A1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A1의 절대값 씌운 게 되고 A1은 그 자체가 이제 그냥 A1은 그 자체가 0보다 크니까 그냥 A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1은 이때 0이고 R1은 그냥 A1이 되게 돼.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절대값 A0가 이제 들어가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요런 RT, CTRT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하고자 하는 거는 요런 이제 등식을 만족하는 I를 찾아가지고 그 I를 I스타 요 투자 대안의 수익률로 하면은 그 수익률이 바로 외부 수익률이다. 네, 요 등식을 만들 때 우리가 이 등식을 만들 때 이 R이라는 이제 투자 대안 외부에 있는 재투자 수익률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외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업 외부의 무슨 수익률 또는 투자 대안의 외부 수익, 외부에 있는 수익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투자 대안의 수익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다. 근데 그 수익률을 좀 다르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인 걸 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찾으면 만들어진 수익률, 외부 수익률은 항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인 거예요. 왜냐면 내부 수익률법의 단점이 이제 하나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만 가지고 뭔가 하기가 애매해진다는 게 단점이었으니까 외부 수익률은 항상 하나밖에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장점이다. 그리고 MARR이랑 IRR이랑 ERR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ERR은 항상 MARR과 IRR 사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MARR이 IRR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사이에 항상 ERR이 외부 수익률 ERR이 속해야 되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고 MARR보다 IRR이 더 클 때는 순서가 이렇게 되고 MARR이랑 IRR이랑 같을 때는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돼. 왜냐면 ERR은 항상 이 사이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 기준도 이 내부 수익률법대랑 똑같습니다. MARR보다 외부 수익률 ERR이 더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 수익률 분석으로 한번 예제를 해보자면은 예제 6.1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6.1의 상황이라는 거는 S&P 머신 요거였어요. 이제 길게 설명 안 하고 50만 투자해서 92,500씩 10번 주고 마지막에 잔존가치 5만을 더 주는 그런 투자였는데 이 MAR 10%에서 외부 수익률 분석으로 경제성 분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그 등식을 만족하는 아이스타를 찾는 거죠. 그 등식은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은 요 아래 있는 거 요거를 여기로 보낼 때는 어떤 미지의 외부 수익률 i를 적용을 하고 얘네들을 미래로 보낼 때는 이 MARR 수익률 요거를 적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점에서의 단위금의 미래 가치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이 i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50만 요거를 이 10 단위간 이후에 미래 가치로 바꾸려면 F가 P의 I 스타 10이고 근데 이게 92,500 이 92,500의 연간 등가를 10년 거를 단위금의 미래 가치로 바꾼 거 근데 그때 적용되는 이 TVOM이 이 MARR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10년 플러스 요때에 발생하는 잔존 가치 5만은 그냥 돈의 시간 가치가 붙지 않으니까 그대로 5만이 되고 이렇게 요 등식을 만족하는 아이스타 요거를 찾으면 된다. 근데 이제 F바 A는 그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 스크린샷으로 가져왔고 그러면은 요 경우에도 얘만 좀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0은 뭐 함수 F I 스타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성립하게 만드는 I 스타를 찾는 게 첫 번째 방식으로 파이썬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요게 이제 요 함수이고요. 이게 이제 요 함수고 저게 0이 되게 만드는 그 i 값을 찾는다는 것은 fsolve를 해서 적당히 시작점 값을 0.1로 잡아주면 11.79% 정도가 이제 이렇게 외부 수익률법으로 구한 수익률이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넘파이 파이낸셜에 있는 이제 MIRR이라는 함수를 쓰는 건데 MIRR은 뭐냐면 Modified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굳이 말하자면 수정된 내부 수익률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은 제가 우리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처럼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의 어떤 수익률들을 막 두 개의 종류의 외부 수익률을 도입을 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 밸류즈라고 하는 거, 이 인자의 밸류즈라고 하는 게 현금 흐름 개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파이낸스 레이시랑 그리고 뭐 리인베스트먼트 레이트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가 더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외부 수익률법은 여기에서 잠깐만요. 리스트 CF에다가 이거를 그냥 넣어줘 볼게. 여기. 이렇게 해서 현금흐름 개요를 첫 번째 인자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 파이낸스 레이시라는 거는 0으로 놔두고 그리고 파이낸스 레이시는 0으로 놔두고 이 세 번째 인자 이 재투자 수익률 딱 이름만 봐도 리인베스트 레이시라고 해서 재투자 수익률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했던 이 재투자 수익률 그건 우리 MARR로 하기로 했죠. MARR 0.1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외부 수익률 값을 계산을 해주게 돼요. 네, 제가 정확히 이 수정된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은 그냥 가운데 있는 이 인자가 뭐였지? 파이낸스 레이트 이것만 0으로 놔두고 해주면은 외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함수를 짜가지고 함수의 최적값을 찾는 함수의 이제 해를 찾는 거,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 MIRR에서 가운데 인자 0으로 놔두고 첫 번째 인자는 현금흐름 개요, 마지막 인자는 MARR을 넣어서 구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외부 수익률 분석의 단일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 해봤고 외부 수익률 분석도 우리 내부 수익률 분석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 대안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대안에 대해서 할 때는 내부 수익률 분석 때랑 똑같이 증분법 스타일에 기반해서 그냥 하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책에는 예제가 한 2개 정도 있기는 한데 그냥 내부 수익률 분석 때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픽에서는 수익률법이라는 걸 다뤄봤고 수익률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부 수익률법 다뤘고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할 때 그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에 내부 수익률이 몇 개가 있을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몇 개가 있을지를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몇 개가 있을지와 관련된 정보를 좀 사전에 알려주는 데카르트 부호 법칙, 노스트럼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부 그 수익률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수익률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률 개념으로서 외부 수익률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구하는 방식까지도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토픽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저는 또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수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